자, 이번 시간에는 자,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자, 이런 판금을 우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금은 여태까지 그린 판금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총 이렇게 등각추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네 조각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정확하게. 근데 판금 환경에서는 이제 2016 버전에서는 이제 판금에서 셋솔리드를 작성할 수 있어서 뭐 조각조각 나눠서 하는 게 그다지 큰 문제는 없지만 2015 버전까지는 판금에서 이제 멀티바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조각 나눠서 작성하는 게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작성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알아야 될 것은 이 안쪽에 500하고 300이란 자, 이런 치수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 판금 템플릿을 여신 다음에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도에 해당하는 자, 우리가 XZ 평면에다가 다음과 같이 스케치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작성 명령에서 두 점 중심 직사각형을 이용해 가지고요. 자, 가로 500, 세로 300짜리 직사각형을 자,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녀석을 면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기본값은 맞나요? 두께는 1mm. 그리고 자, 도면을 보니까 자, 두께도 여기 1t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거는 그 올바르게 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등각추상도 보시면 알겠는데 중앙이 뚫려 있는데 이거를 왜 중앙을 막아두는 했을까? 자, 그거는 이제 보시면 압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작성한 것은 자, 여기 있는 요거였었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있는 플랜지들을 요거를 이렇게 작성을 해줄 겁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자, 그래서 부품으로 넘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플랜지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요. 각 4개의 모서리를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자, 거리를 30으로 하시고요. 근데 지금 이게 우리는 여기서 누운 걸 하고 싶은데 이게 똑바로 선게 나와 버렸죠.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플랜지 각도를 90도에서 제로로 줘버리면 되겠죠. 자,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자, 이런 형상이 자, 작성이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 명령에서 두 점 직사각형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자, 요 모서리를 형상 투영하고 자, 여기 있는 요 모서리를 자, 형상 투영 이제 요 꼭지점을 자, 형상 투영해서 자, 이렇게 이쪽 끝과 그죠? 이쪽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 모서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최초에 그린 면이었었죠? 자, 요 형상을 다시 따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판금 탭에 있는 잘라내기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중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자, 4개가 이렇게 똑 나누어져 있는 자, 이런 판금이 작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위로의 높이가 6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부품 3번에 가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플랜지 명령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 있는 각각의, 여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서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60으로 주시고요. 자, 플랜지 각도를 90도로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은 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이어져 있는 판금이 계속 작성이 되게 됩니다. 물론 솔리드 본체에서는 이게 계속 하나로 좀 인식이 돼서 문제지긴 하지만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해결을 해 드릴게요. 자, 계속 작성합시다. 다시 플랜지 명령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각각의 4개의 모서리를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거리를 30이라고 해주고요. 자, 그리고 보면은 이제 여기까지 됐는데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보시면은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살짝 15mm만큼 다시 이제 접혀 들어간 플랜지가 다시 보이는죠. 그래서 이제 부품 3번에서 다시 한번 플랜지 명령을 클릭하셔가지고 이 안쪽에 있는 모서리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자, 반대쪽 구석도 마찬가지로 자, 이 4개의 모서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높이폭을 15로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기본적인 판금 형상이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녀석들을 이제 각각 쪼개게 될 텐데
나중에 쪼개서 이 녀석을 전개도를 펴버리면은 형상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구분이 안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구분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마킹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자, 폴리곤 명령에 삼각형 명령을 이용해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형상을 하나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판금 탭에서 잘라내기 명령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자, 그리고 반대편에서 다시 한번 자, 스케치를 잡으신 다음에 자, 여기는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하나 뚫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서도 잘라내기 명령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자, 스케치를 작성하셔가지고 자, 폴리곤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오각형으로 한번 뚫어봅시다. 자, 판금에서 잘라내기 명령을 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4개의 조각이 각각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기 때문에 구분하기 쉽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이제 우리가 그 플랫 패턴을 해버리면은 요 4개 중에 딱 하나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4개의 부품으로 쪼개는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저장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자, 새 폴더를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이름을 멀티 판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자, 멀티 판금이라고 저장을 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자, 새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하셔가지고 자, 판금 템플릿을 하나 다시 엽니다. 그런 다음에 관리 탭에서 파생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자, 이 멀티 판금에 있는 형상을 파생으로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불러와 버리고요. 그러면 여전히 이제 이게 4가지 덩어리 되어 있죠.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3D 모형 탭에 가신 다음에 자, 수정 패널에 보시면은 면 삭제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면 삭제라는 명령을 클릭하시고 자, 여기서는 그냥 면을 삭제하기 때문에 그냥 확인 버튼 누르면 이렇게 터져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면 삭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옵션을 덩어리 또는 보이드 선택을 한 다음에 맨 앞에 거 하나만 빼고 나머지 3개를 선택해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이렇게 딱 하나만 남는 형상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자, 이제 저장 버튼 눌러가지고 자, 부품 1번이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나머지 3개 부품도 또 이렇게 하면 되냐?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뭐 또 새로 만들기 위해서 파생을 한 다음에 또 이거를 한 거는 좀 뭐 했던 작업 또 하는 거니까 자, 이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현재 부품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신 다음에 자, 이것을 부품 2번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부품 2번으로 이제 4번 저장이 되겠죠? 그럼 이것을 자, 면 삭제 피처를 더블 클릭해서 편집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이건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해제하고 싶은 덩어리를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해제가 됩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 누르면 이제 이번에는 2번째 부품만 남아있는 형상이 나와 있게 되죠. 자, 요거를 연속을 해주시면 돼요.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름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자, 부품 3번으로 넘겨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면 삭제 명령을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얘를 해제하고 얘를 없애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자, 부품 4번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면 삭제를 눌러서 자, 얘는 해제하고 자, 이 녀석은 다시 포함시킨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면은 자,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들을 이제 각각의 이제 플랫 패턴으로 전개도를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기 명령을 클릭해서 멀티 판금에 부품 1번, 2번, 3번을 4번은 지금 열려 있으니까 빼고요. 자, 열기를 해가지고 자, 4개의 부품을 자, 동시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개의 부품을 자, 이렇게 동시에 열어본 다음에 자, 부품 1번에서 플랫 패턴 작성을 하면은 자, 이렇게 전개도가 작성되고 부품 2번도 플랫 패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개도가 작성되고요. 자, 부품 3번도 플랫 패턴 작성을 하면은 자, 이렇게 전개도가 이렇게 작성이 되고 자, 부품 4번도 플랫 패턴 작성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전개도가 작성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부품 1번, 2번, 3번, 4번이 점점
각각 다른 자, 플랫 패턴으로 이제 전개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부품을 이제 4개로 쪼개시면 되고요. 자, 요것들이 이제 원래대로 한번 합쳐볼까요? 멀티판금에서는 좀 애매한 게, 요건 조립품 상태라고 볼 수 없죠.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각각 쪼갠 요 4개의 부품들을 조립품에서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명령을 클릭하셔가지고 standard.iam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배치로 갖고 오시는데, 방법은 2가지예요. 부품 1번을 선택해서 열기를 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원점에 고정 배치해서 이렇게 부품 하나씩 원점에 고정 배치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배치 명령을 클릭해가지고 부품 1번부터 4번까지 4개를 한꺼번에 선택한 다음에 열기 버튼 눌러가지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른 다음에 그냥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하면은 4개의 부품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꺼번에 원점에 고정 배치로 이렇게 조립 상태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 상태로 멈추지 않고요. 우리가 레이아웃 파일이라고 명명한 멀티판금에서 여기 있는 수치를 변경하면은 부품 1번, 2번, 3번, 4번 조립품에 있는 형상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변경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멀티판금에서 예를 들어서 요 안에 있는 수치를 500이 아니라 자, 똑같이 300으로 이렇게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이 이렇게 변경이 되죠. 자, 이 상태를 저장을 하고, 자, 부품 1번에 가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부품 2번도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 3번도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4번도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 조립품에도 가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자, 부품이 수정된 상태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시 멀티판금에 가셔가지고, 자, 수치를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조립품에 가서 업데이트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 다음과 같이 자, 이렇게 부품들이 각각 수정돼서 들어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멀티판금 예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